네, 이제 수능 특강 5강 함축적 의미파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1번 이제 모의고사에서 함축적 의미파악인데 함축적 의미파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밑줄을 주잖아요. 밑줄을 줄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문장을 해석을 한 뒤에 해석이 안 되면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해석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 문장을 빈칸 추론으로 치환시키시면 되고요. 만약 이 문장이 해석이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문장에 대해서 대강 의미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자, 여기 밑줄에 Hunting the shadow, 그림자는 쫓고 있지만 not the substance, 물질은 쫓고 있는 중이 아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위로 가서 이제부터 이거는 그냥 문제 읽으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함축적 의미 파악은 주제랑 가장 관련이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architect의 입지는요. 건축가의 입지는 상승했습니다. During the Roman Empire, 로마 시대 때 as 뭐함에 따라서 architecture, 우리 건축이요. symbolically, 상징적으로 특히 중요한 정치적인 성명, 표명이 됨에 따라서 뭐가 상승했냐면 건축가의 입지가 상승했답니다. 언제 동안? 로마 시대 동안. 여기서 뭐 우리 문법 한 개만 하면 이 rose라는 거는 rise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얘는 rise의 과거형이고 뭐가 안 됩니까? BPP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사는 우리가 수동태를 쓰지 않아요. 자, C는요, classed, 분류했습니다. The architect, 그 건축가를 뭐로 분류했냐면 physician, 내과 의사 혹은 teacher, 선생님으로 분류를 했고요. And V, 그리고 V는요, spoke of, 이야기했습니다. So great a profession, 엄청나게 훌륭한 직업이라고 as this, 이 정도만큼이나 라고 말했대요. 자, 여기서 단어 또 체크하면 classed, 이 단어 class A with B는 A를 B로 분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M은요, practicing architect, practicing이 이제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는, 실천하는, 활동하는 architect, 건축가는요, 뭐 하는 동안? A의 통치 기간 동안 recognized, 인식했습니다. that 이하를 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또 체크할 게, 콤마 뒤에 동사 나오면 분사가 되지 않으니까 그건 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시 콤마 뒤에 분사를 쓰지 않는 경우, 동사를 쓰는 경우 여기서 이 recognize의 동사는 여기 앞에 am이 되고 여기 있는 practicing부터 여기 C까지가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 거니까 문장 구조 잘 보시면 됩니다. 자, M은요, 활동하던 건축가인 A의 통치 기간 동안 인지했습니다. 이하를 architecture, 건축하기 요구한다는 걸요. 건축이 요구한다는 both practical and theoretical, 실질적이고 이론적인 지식 둘 다. 여기서 이 글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뭐를 원하냐면 실질적이고 이론적인 지식 둘 다 요구하고 and he listed, 그 다음에 그는 나열했습니다. The disciplines, 그런 학문들을. subjects가 되겠죠. He felt, 그가 느끼기에, 요거 삽입절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원래 앞에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느끼기에 열망하는 건축가를 반드시 마스터해야 하는, 그래서 여기 목적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건축가를 열망하는 사람이 반드시 뭐 해야 하는? master, 숙달해야 하는 그런 학문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런 학문들은 뭐가 있냐면요, 문학, 글쓰기, 제도, 수학, 역사, 철학, 음악, 의학, 법, 천문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curriculum, 교과 과정, 즉 뭔데요? 학문인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떤 학문이냐면 that still has much,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to recommend it, 그 학문들을 추천할 만한, 됐죠? 자, 그런 교과 과정을 추천할 만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 all of this study. 자, 여기서 또 좀 여러분 한 개 우리 좀 가져갈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빈칸이 있는, 그러니까 이 함축적 의미 추론이 있는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때 이번 수능에서는 요 문장만 읽고도 꽤 정답이 나올 수 있도록 나왔고요. 지금 여기 위에서 무슨 얘기를 했죠? 건축이 굉장한 중요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가가 심지어 치과나
치과가 아니라 내과 의사나 선생님처럼 중요한 직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건축가가 되기 위해선 많은 학문들, 즉 실용적이고 이론적인 학문들이 필요했다라는 이 이분법적인 개념을 여기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러한 모든 학문은요 필수적이었지만 그가 주장하기에, 왜냐하면 건축가는요 어떤 건축가냐면 who have aimed at, 목표로 하고 있는 acquiring, 습득하는데 manual skill. 여기서 manual skill이 practical의 개념이에요. 이걸 잡으셨어야 돼. 그래, 우리 manual skill, practical skill을 습득하려고 하는 목표로 두고 있는 애는 뭐 없이? without scholarship. 아니, 학문 없이. scholarship이 상징하는 게 뭔데요? 여기는 이론적인 theoretical 받는 거예요. have never been able to reach a position. 절대로 그러한 입지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권위라는 to correspond to, 뭐에 상응하기 위해서 그들의 계획에 일치하는 그러한 권위의 입지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correspond to도 일치하는, 상응하는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hile이 여기 뒤에 나왔죠. 반면에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반면에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have relied only upon theories. 앞에 up은 생략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번 의존하는 오직 의론에만 and scholarship, 그 다음에 학문에만. 자, 얘는 뭐예요? 결국 얘죠, 얘. 학문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요 were obviously, 명백하게도 hunting the shadow, 뭐는 쫓고 있었지만, 그런 그림자는 쫓고 있었지만 not the substance, 뭐는 쫓고 있지 않았습니까? 앞에랑 이분법적으로 보자. 자, 건축가는 습득하는 걸 목표로 하는 이런 실용적인 능력들을 학문 없이 절대로 도달할 수 없었답니다. 입지에 권위라는, 상응하는 그들의 계획과, 즉 여기서 우리가 여기를 조금 해보면 이 말 뜻을 학문 그 다음에 이론 실제 이럴게요. 이론 실제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친구죠? 실질적인 능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뭐 없이? 이론 없이. 실질 이론 X 뭐라고 하죠? 마이너스다. 맞습니까? 맞아요? 두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실질은 없고 이론만 챙기는 친구죠. 그럼 얘도 뭐예요? 당연히 마이너스지. 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플러스는 뭐기 때문에 실질과 이론 둘 다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친구는 케이스 2에 대한 얘기죠. 뭐 하고 있던 거야? 그림자만 쫓고 있었대요. 그림자가 뭐예요? 예, 이론. 뭐 없이? 실체 없이. 이게 되겠죠. 자, 됐습니까? 그럼 결국에 마지막에서 하고 싶어 하는 말은 결국에는 이론만 추구했다. 뭐 하는 거 없이? 실체 없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pursuing, 추구하는 것, the ideals, 그 이상들, 개념들을 건축의 뭐 없이? 실질적인 능력 없이가 되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은 추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것, 강조되어지는 건축적인 전통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거고, 2번 무시하는 것, 그 과목들을 필수적인 달성하는데 건축의 목표를, 말도 안 되는 거고, prioritize, 우선화하는 것, 건축가의 재료의 측면들을 뭐보다, 여기 prioritize A over B 하면 A를 선호하다 뭐보다? B보다 우선시하다. 그 예술적인 그런 측면들보다 아니고, 전통적인 precedent, 선례죠. 선례를 따라가는 것, 뭐 없이? without regard to, 고려하는 것 없이 현재의 기준을. 아니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요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21번 문제를 풀 때 먼저 요 문장 읽고 그 다음에 최대한 주제를 관통하는 거면서 동시에 여기 안에서 논리적인 걸 찾아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건축과의 입지는 상승했습니다. 로마 시대, 로마 제국 동안 건축가가 상징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정치적인 성명이 C는 분류했습니다. 건축가를 의사나 선생님과 같이. 그리고 B는 얘기했습니다. 엄청나게 훌륭한 직업이라고, 이만큼이나. M은 활동하던 건축가인
A의 통치 기간 동안 인지했습니다. 이하를 건축이 요구한다고 실질적이고 이론적인 지식 둘 다. 그리고 M은 나열했습니다. 그 disciplines, 과목들을 그 M이 느끼기에 건축가를 열망하는 이가 반드시 숙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즉 문학, 글쓰기, 제도, 수학, 역사, 철학, 음악, 의학, 법, 그리고 천문학, 이러한 것들은 교육과정이었습니다. 어떤 교육과정이냐면 여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육과정을 권고할 만한 모든 이러한 학문들은 필수적이었습니다. M이 주장하기에. 왜냐하면 건축가는 어떤 건축가냐면 습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실질적인 능력들을 이론적인 지식 없이 절대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입지를, 그 위치를 권위의, 근데 그 권위는 상응하는 그들의 계획과, 반면에 그러한 건축가들은 어떤 건축가들이냐면 오직 의존했던 이론과 그런 과목들에만 명백하게도 쫓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림자를, 그 실체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소재는 건축가 속성은 이론과 실질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건축가의 입지가 상승하면서 요구되어졌던 이론과 실질 둘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뭡니까? 마이너스고, 이론이 상징하는 말들, 실질이 상징하는 말들, 뭐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스콜러십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1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they're saying,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that은 동격 대시예요. 어떤 말이냐면 하고 앞에 있는 saying을 꾸며주는 겁니다. 자, there are no cultural relativists. 뭐가 없대요? 문화적 상대주의자들이 없대요. At 30,000 feet. 우리 W가 30이고 thousands가 1000이니까 3만 피트 상공에는 문화적 상대주의자들이 없다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이걸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3만 피트 상공에는 문화적 상대주의자들이 없다. 그러면 3만 피트 상공이 상징하는 것과 이 문화적 상대주의자들이 상징하는 것과 그리고 그 친구들이 없다라고 하네요. 세 가지 가져갈 거. 우리 law가 이제 법이라는 뜻도 있지만 법칙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aerodynamics, 우리 공기역학의 법칙은 work, 작동합니다. regardless of political or social prejudice, 뭐와 관계없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편견들과 관계없이, 그리고 공기역학들은요 반박할 여지 없이, 그러니까 거의 항상이라는 뜻이죠. 무조건 true, 사실입니다. 자, 요 말도 우리 문맥 간에 문맥과 문맥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과 그 뒤에 있는 문장은 문장 간 거의 행렬 간 순접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은 같은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공기역학의 법칙은 작동합니다 라고 하니까 공기역학은 3만 피트 상공이 되는 거고, 뭐와 상관없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편견들, 이게 뭐예요? 문화적 상대주의자들과 관계없이, 그리고 공기역학들은 맞죠? 반박할 여지 없이 사실이래. 그러니까 이 공기역학이라는 법칙은 이런 문화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yes 나왔습니다. yes 뒤에는 이렇게 but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나 삽입 문제 풀 때 이런 거 잘 보세요. yes, but은 약간 양보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주어가 동사겠지만 그러나 이런 느낌에서 해석하면 됩니다. 자, 물론 너는 논의할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 그러한 공기역학들이 approximation, 측정치인지 적정치인지, 어느 정도까지 그 공기역학들이 한계가 그 공기역학들이 타당성의 그런 한계들에 대해서 너는 논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장은 솔직히 이렇게 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if they take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지 아닌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인지 아닌지. 그래서 너는 논의할 수 있습니다. whether로 넣을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whether. 그 공기역학들이 고려하는지 그러한 세부 사항들이나 양자역학 얽힘이라든지
혹은 통일장 이론과 같은 물론 걔네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럼 다시 물론 이렇게 할게요. 물론 너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장이죠. 가장 근본적인 과학적인 개념은요. This clearly and disturbingly 명확하게도 그 다음에 확실하게도 되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담론으로부터 바로 그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몇몇의 질문들이 올바르고 명확한 정답들을 가지고 있다는. 자, 여기서 가져갈 게 한 게 있습니다. 다시 The most basic scientific concept, 가장 근본적인 과학적인 개념은요, 명확하게도 그 다음에 혼란스럽게도 결여되어져 있는 오늘날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담론으로부터. 그럼 오늘날의 정치적인 담론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놓쳐지고 있는 하나의 근본적인 과학적인 개념이 있는데 바로 그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얘가 동사죠. 바로 그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 제일 중요한 거. 몇몇의 질문들은 올바르고 명확한 정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공기역학은 3만 피트 상공에서 문화적 상대주의자들이 없다는 것은 명확한 정답이 되는 거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편향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항상 진리인 그런 개념이 있다. 여긴 동격 대시입니다. 앞에 있는 컨셉을 꾸며주는 거고. 자, such questions, 그러한 질문들은 불릴 수 있습니다. 과학적이라고. And their answers, 그리고 그러한 정답들은요, represent truth, 뭘 보여줍니까? 진실을 나타냅니다. 자, scientific questions, 과학적인 질문들은 are not easy to ask, 쉽지 않습니다. 질문하기가. Their answers can be validated, 그들의 그 과학적 질문들의 정답들은요,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By experiment, 실험에 의해서, or observation, 관찰에 의해서. And they can be used, 그 다음에 그러한 과학적인 질문들은 사용될 수 있습니다. To improve your life, 너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기 있는 improve는 문법적으로 한 개 가져가면 to니까 뭐가 안 된다? ing를 쓰지 않는다. 헷갈립니다. 얘는 익숙하다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는데 사용되어지냐면 create jobs, 직업들을 만드는데, and technologies, 그 다음에 기술들을 만드는데, save the planet, 그 다음에 지구를 구하는데. 자, you don't need pollsters, 너는 설문조사나 아니면 randomized trials, 이런 무작위적인 시도가 필요 없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determine, 알아내기 위해서 if a parachute, 낙하산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즉, 낙하산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진실이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너가 문화적 상대주의자들이 필요 없다. pollsters나 아니면 randomized trials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you need an understanding. 너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The facts, 뭐에 대해서? 사실들에 대해서. of aerodynamics, 공기역학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and the methodology, 뭐에 대해서?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실험을 할 수 있는. 즉, 너는 뭐만 알면 됩니까? 정확한 사실만 알면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그래서 문화적 상대주의자들이 3만 피트 상공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절대적 과학적 진리가 존재한다가 되겠죠. 자, 문화적 상대성은 비슷합니다. 보편적인 법칙과.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지. 2번 intuitions, 직관은요 더 중요합니다. 과학적인 정확성보다. 뭔 소리예요? 3번 문화적인 interpretation, 해석은요 is based on,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objective observation, 객관적인 관찰에. 뭔 소리야? 문화적이 주제가 아니란 말이야. 자, 4번 both reason and emotion, 이성과 감정은요 are necessary, 필수적입니다. for balanced judgment, 균형 잡힌 판단을 위해서. 뭔 소리야? 5번이네. scientific truth, 과학적 진실이 applies, 적용되어집니다. universally, 보편적으로. irrespective of, 뭐뭐와는 관계없이. 너무 중요하죠? 자, relative perspective니까 상대주의적 관점과는 상관없이 과학적인 진실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여기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문화적 상대주의자들이 없다라는 거는 절대적인 과학 진실이 존재한다라는 게 바로 뒤에, 바로 문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어떠한 문화적 상대주의자들도 없다는 3만 피트 상공에는 그 법칙은요 공기 역학의 작용합니다.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편향 없이 그리고 그러한 법칙들은 반박할 여지 없이 사실입니다. 물론 한 발자국 뒤로 가는 거예요. 얘가 주제가 아니라 여기 뒤에 있는 게 주제입니다. 물론 너는 논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러한 것들이 근사치인지 혹은 그것들의 타당성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로 고려하는지 그러한 세부 사항들을 양자 얽힘이나 혹은 통일장 이론에 대해서 물론 고려하지 않는데 가장 근본적인 과학적인 개념은 명확하게 결여되어진 오늘날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담론으로부터 바로 개념입니다. 그럼 오늘날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 결여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개념이냐면 some questions, 몇몇 질문들이 올바르거나 명확한 정답을 가지고 있다. 즉 이게 이 글의 핵심적인 주제죠. 항상 진리인 게 있고 진실인 게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such questions, 그러한 질문들은 불릴 수 있습니다. 과학적이라고. And their answers, 그리고 그것들의 답변들은요, represents,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줘요? truth, 진실을 보여줍니다. Scientific questions, 과학적인 질문들은 쉽지 않습니다. 물어보기가. 과학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들은 입증될 수 있습니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향상시키는데 너의 삶을 만드는데 직업들을 그리고 기술들을 그리고 우리 지구를 구하는데 너는 필요가 없습니다. 설문조사나 무작위적인 그런 시험들이 알아내기 위해서 그 낙하산이 정말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 문장은 일단 if는 이제 여기서 whether가 똑같은 건데 여기 이제 함축적 의미 추론 가능합니다. 낙하산이 작동하는 것은 과학적인 진리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상대적인 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요것도 의미를 잘 보세요. 너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들에 대해서 그 공기 역학의 그리고 방법론에 대해서 실험을 할. 자 그러면 여기도 소재 과학적 진실 속성 절대적 얘는 뭐랑 같지 않다? 상대적이지 않다. 상대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화적 상대주의자들도 3만 피트 상공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쓴 거고요. 네. 그래서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자, 뒤로 가볼게요. 자, when a community stopped hunting female wild cattle. 자, 한 지역 사회가 멈추었을 때 stop ing 하는 걸 멈추다. stop 투동사 쓰면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니까 안 되겠죠. 한 지역 단체가 멈추었을 때 사냥하는 것을, 공동체가 멈추었을 때 사냥하는 것을 우리 암컷 야생 소들을, 그러한 무리는요, 그러한 무리들은 would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했을 거냐면 tolerate, 너무 중요한 단어죠. 우리 인내했을 거랍니다. 인내하다, 용인하다, 괜찮았을 거라는 거예요. The closer presence, 더 가까운 존재에 대해서 인간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암컷 야생소들을 키우는 거를 사냥하는 걸 멈추었을 때, 사냥을 멈추니까 이 female cattle 입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공격적인 대상들이 아니죠. 쟤네들을 잡아먹는 대상이 아니니까 오케이, 괜찮아 된 거죠. 마치 돌고래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이 tolerate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자, by watching the wild cattle, 그 야생 소들을 지켜봄으로써 as our deep ancestors, 우리의 엄청 이렇게 오래된 조상들이 봤듯이 포식자들을 그리고 배웠듯이 그 포식자들의 삶에 대해서 these more recent ancestors, 이러한 더 최근의 조상들은 could have begun,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to understand the life cycle, 그 삶의 주기에 대해서 그 야생 소들과 그리고 만들었을 것입니다. a few risky, 약간 위험하지만 but creative, 창의적인 ventures, 모험들을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 ventures, 창의적인 모험, 위험하지만 창의적인 모험이 뭔지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 여기서는 이게 키우는 거죠.
위험하지, 키우는 건. 근데 그렇지만 창의적인, 그게 여기선 ventures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문법을 잡으시면 could have be 뭐뭐 했을 것이다, 가능했을 것이다,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뭐 이거 말고는 병렬구죠. and made,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병렬이네요. 됐나요? 자, they started bringing, 그 조상들은요 시작했습니다, 가져오는 것을 몇몇의 그 소들을요 as young gistards, 어렸을 때, 새끼일 때 into the village, 어디로요? 마을로 가져왔대요. building pans, 뭘 하면서? 잠시만요. 분사구문이네요. 뭐 하면서? 지으면서. build pans, 우리를 지으면서. and trying, 그 다음 노력하면서 to keep them alive. 여기서 이 them은 좀 체크를 해야겠네요. 그러한 새끼들을 살아있는 채로 유지하면서. keep 목적어 형용사. alive. 자, and they succeed. 그리고 조상들은 성공을 했습니다. They'd be watching the cattle across generations. across generations는요, 세대에 걸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조상들은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 소들을 세대에 걸쳐서. They knew about their life cycles. 그 조상들은요, 알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they는 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소들의 삶의 주기를요. shared, 그 다음에 공유했었습니다. 동사 1, 동사 2. That information with one another, 서로 그 정보를 공유하고요. And collaboratively, 굉장히 협업적으로 came up with,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이디어들을 뭐 하는 거에 대해서, 키우는 거에 대해서, 그들 자신의 소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raising 썼죠. rising 아닙니다. raise, 키우다. 뜻 잘 보세요. 자, and thus, 따라서 prey domestication was born. 우리 먹이 가축화가 탄생되었습니다 해서 이 문장은 너무 중요하고요. 먹이 가축화가 탄생되었다는 것이 결국에는 이 전체 문장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까지가 결국에는 먹이 가축화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먹이 가축화가 만들어졌다. 즉, 이 먹이 가축화가 상징하는 것은 소들이 키워졌고 그 소들은 프레이가 되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다음 여기 was born은 잘 보셔야 되는 게 bear이 원래 나타나는 뜻이 있죠. 물론 견디다라는 뜻도 있고 고민하는 뜻도 있지만 이 bear이 나타일 때 얘가 이제 수동태가 되면 be born이 되죠.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 이거는 견디다가 돼버려요. 그래서 born에다가 e가 없는 거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수동태로 쓴 거 탄생되어진 거니까, 맞죠? 먹이 가축화가 탄생되어졌다. 또 함축적 의미처럼도 가능하고 빈칸처럼도 가능합니다. 너무 많은 게 가능해요. 그래서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once cattle, 일단 소들, sheep, 양들, pigs, 그 다음에 이 돼지들, 그 다음 라마들, and goat, 염소들이 were living with humans, 인간들과 함께 삶에 따라서 it was a simple task to do. 여기서 it은 가주어고요. 얘가 진주어예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하는 것은 like with dogs, 강아지들과 함께처럼 a bit of behavior and morphological shaping, 그런 행동학적이고 형태학적인 형성을 하는 것은 뭘 통해서? direct manipulation, 직접적인 조작을 통해서. 얘도 단어 중요하네요. 직접적인 조작. 맞죠? The selection of specific individuals, 특정한 개인들의 선택은요. 특정한 개인들을 선택하는 것은 뭐 하려고? To breed, 낳으려고 was an initial step, 초기 단계였습니다. 뭐를 향한? 현대 domestic animals, 현대 domestic, 가축 동물들을 향한 and hamburgers, 그 다음 뭐가 만들어졌어요? 햄버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결국에 햄버거는 우리가 이렇게 먹이 가축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것들의 산물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식단들 that rely heavily on, 매우 의존하는 processed food, 가공된 음식에 may lack essential nutrients, 아마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필수적인 영양분들이.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거. 자, 2번 domestication, 이런 가축화가요 led to development, 이어졌습니다. 발달로 of food sources, 현대 사람들을 위한 음식의 원천으로. 맞죠? 네. 너무 좋네요. 3번 our fast-paced modern society, 우리의 빠른 속도의 현대 사회가 demands, 요구합니다. 편리하고 빠른 식사의 선택을.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4번 improper, 정확하지 않은 이런 다소 부적절한 handling, 다루는 것, 고기의
domesticate animals, 이런 가축화된 동물들로부터의 고기를 다루는 것은 may lead to,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뭐로? foodborne illness, 음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질병으로. 여기서 foodborne illness가 식중독이에요, 식중독. 자, over-reliance, 과도한 의존이요. on a small number of domesticated species, 엄청나게 작은 수의 이런 가축화된 종들의 의존하는 것은 made food systems vulnerable, 음식 시스템을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었대. 뭔 소리야? 정답은 확실하게 2번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 이 글의 소재는, 여러분 이거 선지 잘 보셔야 돼요. 결국엔 학교 선생님도 여기 있는 선지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가져가야 되는 단어들은 수능에서 간접 연기긴 하지만 결국 같은 속성이 나왔을 때, 그런 글이 나왔을 때 여러분 이 단어들은 꼭 체크하십시오. 자, 소재는 먹이 가축화, 역사, 속성은 플러스고, 이것 때문에 햄버거가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자, 한 공동체가 멈추었을 때 사냥하는 것을 암컷 야생 소들을, 그러한 암컷 야생 소들의 무리들은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용인했었을 것입니다. 더 가까운 존재를 인간들의 봄으로써 그 야생 소들을 우리의 오래된 조상들이 봤듯이, 포식자들을, 그리고 오래된 우리의 조상들이 배웠듯이 그 포식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러한 더 최근의 조상들은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을, 그 삶의 주기를 야생소들의, 그리고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약간 위험하지만 창의적인 모험을, 약간 위험하지만 창의적인 모험이 domestication, prey domestication, 먹이 가축화예요. 조상들은 시작했을 것입니다. 가져오는 것을 몇몇을 새끼 때 마을로 지으면서 우리를, 그리고 노력하면서 그 새끼들을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면서 노력하면서, 그리고 조상들은 성공했었습니다. 조상들은 지켜봤었습니다. 그 소들을 세대에 걸쳐서. 그리고 조상들은 알았습니다. 그 소들의 삶의 주기들을, 그리고 공유했습니다. 그 소들을 관찰하면서 얻었던 정보를 서로, 그리고 협력적으로 떠올렸습니다. 아이디어를, 그들 자신의 소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따라서 먹이 가축화가 탄생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먹이 가축화가 탄생되었습니다. 일단 소들, 양들, 돼지들, 라마들, 그리고 염소들이 함께 살면서 인간들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하는 것은 마치 강아지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약간의 행동학적이고 형태학적인 형성을 하는 것은 직접적인 조작을 통해서 울, 그 다음에 우유 생산, 그 다음에 빠른 성장, 고기를 위한 빠른 성장과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직접적인 조작을 통해서 그런 걸 했다는 거죠. 자, 특정한 그런 개체들을 선택하는 것은 낳기 위해서, 새끼를 낳으려는 초기 단계였습니다. 현대 가축 동물들을 향한, 그리고 햄버거가 탄생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3번 지문 보겠습니다. Creativity, 창의성은요, is the original open source code. 원래 open source code, 오픈 소스 코드래요. 오픈 소스는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코드래요. 됐죠?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The primary impetus, 그런 주요한 충동은요, 초기의 그런 동력은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novation,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혁신의 has been, 되어 왔습니다. Our increased ability, 우리의 증가된 능력이어 왔습니다. To reach out, 도달하려는 and exchange, 그 다음에 교환하려는 아이디어들을 서로와. 그러니까 우리 아이디어에 도달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어 왔대요.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빌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그 다음에 섞을 뿐 아니라 그런 아이디어들을 우리 자신의 아이디어와 to create something new,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요한 원천이요, 과학적인 기술적인 혁신의 결국 우리의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능력이어 왔대요.
다른 사람들과 뭐뿐만 아니라 근데 as well as는 앞에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는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것 때문에 뭐가 발생한 겁니까? 혁신이 발생했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것 때문에 여기 혁신이 발생되었으면 그게 결국에는 오픈소스 코드라고 우리 양괄식 구성으로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as well as 뒤에 to가 들어가 있는 거는 요렇게 병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앞에 솔직히 따지고 보면 어떤 능력뿐 아니라 the ability가 생략된 겁니다. 빌릴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그 다음에 섞을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dam은 아이디어들이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들을 우리 자신의 아이디어와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자 combinational creativity 우리 이런 결합적인 창의성은요 is the acknowledgement 인정입니다. that nothing is genuinely unique 어떠한 것도 진짜로 독특하지 않다는 자 여기서 요것도 빙산추론 여러분 어떠한 것도 진짜로 독특하지 않다 그러니까 유일무이하지 않다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은 기존에 있는 거에서 만들어진 거지 새로운 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combinational creativity 그러니까 이런 결합적 창의성이 말하고 있는 거는요. 결합적 창의성 자체가 이미 벌써부터 합쳐졌다는 거잖아. 자, at least 적어도 not in the sense of 뭐뭐가 아니라는 점에서 being constructed 건설되었지 않았다는 점에서 entirely 전적으로 from scratch 너무 중요한 단어죠. 원래 scratch는 글자라는 뜻도 있지만 처음부터 처음 beginning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꼭 체크하시고 start from scratch 하면 처음부터 시작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결합적 창의력은요 인정입니다. 어떤 인정이냐면 어떠한 것도 진짜로 독특한 건 없다는 적어도 건설되었지 않았다는 점에서 완전히 처음부터 여기도 전사 뒤에 being pp가 들어간 겁니다. 자, that notion 그 개념은 즉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것도 정말로 독특한 건 없다라는 개념은 is met with 만납니다. 상당한 저항과 creative space 창의적인 공간에서 잘 봐. To create is to start with a blank canvas 창조하는 것은 만드는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with a blank canvas 비어있는 캔버스에서 비어있는 도화장에 그리는 거래.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어디랑 상충하는 느낌 들어요? 여기 앞에 있는 문장과 대비되는 느낌이 들죠. 여기서 한번 양보로 꺾는 거예요. 얘는 주제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치 잘 보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however이 들어가죠. 그럼 다시 이 말을 여기서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실 게 삽입 문장이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얘의 위치를 잘 보실 수 있어야 돼. 다시 그러한 어떠한 것도 진짜로 독특한 건 없다라는 개념은 상당한 저항과 만납니다. 창의적인 공간에서 만드는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빈 캔버스에서는 얘랑 지금 대비되잖아. 스크래치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럼 여기서는 이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창의적인 것은 스크래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다라고 할 거라고. 그러나 much data exists. 많은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to support 지지할 this ecosystem of influences. 이러한 생태계, 영향과 영감의 생태계를 요것도 비교해줘. 낼 게 엄청 많아. 이게 이거예요. 예, 어떠한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스크래치로부터의 그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향과 영감을 받고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N은요, artist, 예술가인 shot and animate ancient relics. 그러한 찍었던, 그 다음에 animated 했던 고대 유물들을 from M으로부터, 박물관으로부터, 미술관으로부터 뭐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녀의 관점을, 어떤 관점? 그러면 여기도 어떤 관점? 모든 것들은 창의적이지 않다. 모든 것들은 미안해요. 창의적인 게 아니라 아무것도 빈 듯이 시작한 게 아니다 라는 관점이겠죠. 그래서 모든 creation is derivative.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이 단어가 지금 뭐라고요? 파생적이냐는 뜻인데, 그러면 모든 창작물들은 뭐래요? 파생적인 거래. 즉 무슨 말이야? 스크래치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잘 봅시다. derivative 뭐라고요? 모든 것들은 파생적이다.
모든 예술 작품은요, is derivative. 또 뭐라고 그래요? 파생적이래. 파생적인 작품이래. 즉, 모든 것들은 스크래치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영향과 영향을 받고 시작했다. 라고 또 다시 재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In animation, 애니메이션에서는요, 오는요, 평가했습니다. reappropriation. 뭐를요? 재전유를요. 자, 재전유가 뭐냐면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다시 한번 이해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의 재해석이니까 뭐예요? 다시 한번 이미지를 우리가 영감을 받고 다시 한번 이해해보고 바꿔보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창의적인 게 아니라 창의력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영향과 영감을 받고 파생적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재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미지를 어디에서? 그의 에세이에서 Vergence라는 에세이에서 자, by looking at how Disney recycles 봄으로써 뭐를요? 어떻게 디즈니가 또 나왔다. 단어 중요한 게 recycle 재활용하는지 애니메이션 만화를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재활용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시 이용한다는 개념이죠.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파생적이라는 거고,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감을 주고 영감을 받고, 즉 무슨 말이에요? 스크래치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 자, 창의력은요, 원래 오픈소스 코드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창의력이라는 것은 스크래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창의력은 근본적으로 about uniqueness, 독특함. 벌써 틀렸어요. 독특함은 originality, 우리 독창성과 독특함 아니죠. 창의력은 오픈소스 코드인데. 2번 technical innovation, 기술적인 혁신은요, relies only 나오면 거의 벌써 틀려요. 오직 순수하게 원래의 창의력에 의존한다. 벌써 아니죠. public contributions, 대중 공공의 기여입니다. in open source, 오픈 소스에 대한 그런 공공의 public contribution, 공공의 기여가 이어졌습니다. 창의적인 혁신으로. 오케이. 괜찮죠? 4번. 창의적인 일들은요, 작품들은, 창의적 creative works, 창의적인 일들은 should always be credited. 자, be credited to 하면 뒤에 있는 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뭐뭐의 공으로 삼다. 공 덕분이다. 앞이가 결과. 그럼 창의적인 작품들은 항상 누구의 공으로 여겨져야 됩니까? 원래의 창작자의 공으로 여겨져야 된다. 아니죠. 오픈소스 코드라고 했잖아요. 탈락. 자, 5번. 창의성은요, involves,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taking ideas, 아이디어를 취하는 걸로부터, from others, 다른 사람들로부터, and building upon them, 그리고 짓는 걸로부터,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들을. 맞습니까? 맞죠? 선생님 3번은 왜 안 돼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비싸게 풀었을 거라고요. 둘 중에 고민을 했을 건데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공공의 기여? 다시 한번 보니까 어때? 공공의 기여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에 대한 공공의 기여가 어디 나와요? 그게 창의적인 혁신을 만들었다는 게 어디 나와요? 마지막은 뭔데?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근본으로 해서 거기에 더 이어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창의력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결국 이 문장이었어요. 네. 쉽게 풀 수 있었으면. 자, 보겠습니다. 자, 주요한 동력은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혁신에 대한 우리의 증가된 능력이어 왔습니다. 도달할 수 있고 교환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다른 사람들과, 능력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섞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자신의 아이디어와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그냥 이거 갖다 집어넣었으면 정답이죠. 자, 결합적 창의력은요, 인지입니다. 어떤 인지냐면 that 이하라는, 어떠한 것도 진짜로 독특하지 않다는, 적어도 건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완전히 백지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그렇게 어떠한 것도 진짜로 독특하지 않다라는 개념은요, 마주칩니다. 상당한 저항과 창의적인 공간에서 만드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빈 캔버스에. 그러나 많은 데이터는 존재합니다. exist, 자동사예요. 수동태 안 됩니다. 존재합니다. 지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떠한 것도 독특한 것은 없다라는 생태계를
영향과 영감이라는. N은요, 예술가인,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했습니다. 고대의 유물들을 M 미술관으로부터 보여주기 위해서 그녀의 관점을 대이하라는 모든 창작물이 파생적이라는. 모든 예술 작품은요, 여기 문법 뭐 에브리 단단. 모든 예술 작품은요, 파생적인 작품입니다. 파생적인 일이에요. 애니메이션에서 O는요, 평가 있습니다. 그 재존유를 이미지의 그의 비디오 에세이에서 버전이라는 봄으로써 관찰함으로써 어떻게 디즈니가 재활용하는지 애니메이션을. 여기도 의주동. 창의력은요, 원래 오픈소스 코드입니다. 됐죠? 결국에 소재, 창의성, 속성, 오픈소스 코드. 그 다음에 기존의 플러스. 얘는 독특한 게 아니죠. 완전히 독특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유일무이한, 그러니까 백지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백지 시작 X. 기존의 거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 단어만 좀 잘 체크하시면 여기 있는 recycle, 그 다음에 재존유, 파생적인, 그 다음에 이 세 단어의 반대가 scratch, 그 다음에 blank canvas가 되겠죠. 그래서 내용 이해를 잘 하시고 여기 이게 왜 쓰였는지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자, fraud는요, long ago, 오래전에 distinguished, 구별했대요. between the conscious and the unconscious minds,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그런 정신 두 가지를 구별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얘는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정신을 구별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but today's understanding of the unconscious mind, 오늘날의 무의식적인 정신을 이해하는 것은 is not Freud's sitting unconsciousness, 프라우드의 그런 소용돌이치는 무의식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야? 소용돌이치는 무의식이 아닙니다. with, 뭘 한 채로 그 무의식이 억압된 충동과 본능을 가진 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 아니래. 다시 이해해 볼게요. 여러분, 프라우드는요, 오래전에 의식과 무의식을 나누었는데 오늘날의 무의식을 이해하는 것은 이 오래전에, 봐봐, 얘랑 어때요? 대조되죠? 오래전에 프라우드가 이렇게 무의식과 의식을 나눈 건 맞아. 그렇지만 오늘날의 무의식을 이해하는 것은 프라우드가 정의했던 그런 무의식이 아니야. 소용돌이치는. 여기서 결국에는 프리마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프라우드가 말했던 이 마이너스, 소용돌이치는 무의식이 아니야. 근데 프라우드가 정의하기에 그 무의식은 억압되어진 충동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의식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늘날의 무의식에 대한 정의를 알려줍니다. 오늘날 오늘날의 무의식은 더 차분하고 더 큰 정보 처리 시스템이야 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 오늘날의 무의식은 플러스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여기까지 내용 이해합시다. 자, 프라우드는 과거에 의식과 무의식을 구별을 했지만 그 당시에 프라우드는 무의식을 소용돌이치는 거라고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무의식은 억압되어진 충동과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오늘날의 무의식에 대한 정의는 그런 프라우드가 정의하는 마이너스적인 무의식이 아니라 오늘날의 무의식은 더 차분하고 더 큰 정보 처리 시스템 플러스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프라우드가 과거에 정의한 무의식과 오늘날의 무의식의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무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Our memory, thinking, language, attitudes, 우리의 기억, 사고, 언어, 태도, and perceptions, 이러한 인지들은요, all operate, 모두 작동합니다. 여기서 자동사. On these two tracks, 이러한 두 가지 경로에서 작동합니다. A conscious, 의식적인 거, deliberate, 의도적인, high road, 높은 길이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 저랑 같이 좀 동그라미, 제가 보라색, 파란색을 쓸게요. 이 친구는 제가 네모를 치겠습니다. 의식적인 거는. 그래서 의도적인 high road,
그 다음에 unconscious는 선생님이 네모 사선을 칠게요. 그 다음에 무의식. 근데 그건 뭐냐면 자동적이고 low load, 낮은 길이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무의식과 의식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소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자동적인, 그 다음에 직관적인, 무의식적인은 거의 동의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야 직관적으로 이렇게 해는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인 거. 나는 자동적으로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난다. 이것도 무의식적인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애초부터 automatic이라는 단어랑 intuitive, 이런 직관적이나 단어는 조금 무의식이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냥 처음 나와도. 자, our high road, 여기는 그러면 의식이네요. 우리의 의식 정신은요, reflective, 성찰적인데요. our low load, 여기서 이 친구는 but입니다. while이에요. 그러나 our low load, 우리의 낮은 길 정신은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intuitive가 그냥 뒤에 이렇게 쓰였잖아요. 이해되시나? 그래서 automatic, intuitive, unconscious가 동의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consider driving. driving을 생각해봐 라고 했죠. 그럼 driving은 뭐예요? 하나의 예시일 뿐이죠. Your brain and hands, 너의 뇌와 손은 알고 있어요. How to move into the right lane.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올바른 차선으로. But if you are like most drivers, 그렇지만 만약에 너가 대부분의 운전자와 마찬가지라면 you can't consciously explain, 너는 의식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How you do it? 너가 어떻게 올바른 차선으로 가는지. Most drivers, 대부분 운전자들은요, say, 말할 거래요. 그 운전자들이 would turn right, 오른쪽으로 돌리고 then straighten out, 직진할 거라고. But that would steer them off the road. 그렇지만 그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서 직진하는 것이 steer something off the road, 무언가를 도로에서 벗어나게 할 거랍니다. 그 사람들을 벗어나게 할 거래. Actually, 실제로. 그럼 여기는 진실을 얘기하겠죠. 실제로 after moving right, 너는 오른쪽으로 돌아간 뒤에 you reverse the steering wheel equally, 너는 돌려요. 그 운전대를 equal to the left, 왼쪽으로 동등하게 of the center, 중앙의. And only then, 그리고 오직 그렇게 하고 나서야만 return to the center position, 중심의 입지로, 장소로 옵니다. But no worries,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자, 여기서 포인트. Your low road guided hands. low road는 무의식이죠. 너의 무의식의 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가 그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뭐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 어떻게가 뭔데?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어떻게 너가 이렇게 하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너의 뇌와 손은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오른쪽 차선으로 가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의식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불가능한 거고, automatic하고 intuitive 개념이죠. 자동적이고 직관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보시면 your knowledge about driving helps to avoid traffic accidents. 너의 지식, 벌써 탈락이야. 그건 지식이야. 너의 지식은 운전하는 것에 대한 도와줍니다. 교통사고로부터. 뭔 소리야. 2번, your enhanced intuition. 너의 향상되어진 그런 intuition, 직관이요. later, 후에 돕습니다. 차가 향해 하도록 exit, 그런 비상구로 아니면 그 탈출구로 safely, 안전하게. 뭔 소리야. 향상되어진 직관은 맞는데 지금 운전 어떻게 하는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니고. 3번, your unconscious mind process. 너의 무의식의 정신이 처리합니다. 그 정보를 너에 대한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너에 대한 정보를 처리한다. 너에 대한 정보? 너에 대한 정보? 프로세스 처리한다. 4번, you can prevent traffic accidents. 너는 예방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를 by using your lower body properly.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 your lower body야. 너의 하반신이 아니에요. 갑자기 하반신이 왜 나와? 5번, you can lay the groundwork for safe driving through deliberate actions. 너는 그런 초석을, 기본적인 일들을 할 수 있대.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 의도적인, 벌써 들었어. 의도적인 게 아니잖아. 맞죠? 의도적인 게 무의식이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너의 무의식적인 정신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너에 대한 자동적으로. 그래서 너는 자동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건데 운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글 읽을 때는 high road 뭐죠? 의식. 그 다음에 low road 무의식. reflective는 high road. 그 다음에 intuitive는 low road.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잘할 수 있는 이유는 low road 때문에 high road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까지 가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하면서 해볼게요. 자, F는요, 오래전에 구별했습니다.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정신을. 그렇지만, 오늘날의 이해는 무의식적인 정신에 대한 프라우드의 소용돌이치는 무의식이 아닙니다. 그 무의식의 억압되어진 충동과 본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의식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무의식은 더 차분하고 더 큰 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기억, 사고, 언어, 태도, 그리고 인지들은 모두 작동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트랙으로 의식과 의도적인 높은 길, 그리고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낮은 길. 우리의 높은 길 정신은 성찰적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낮은 길 정신은 직관적입니다. 고려해보세요. 운전하는 것을. 드라이빙을 고려해봐. 너의 뇌와 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여서 올바른 차선으로 가는지. 그렇지만 만약에 너가 대부분의 운전자와 마찬가지라면 너는 의식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너가 그렇게 올바른 차선으로 이동해서 가는지.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말할 거래요. 그 운전자들이 오른쪽으로 가서 직진할 거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의식적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로 하면 그 사람들은 길에서 벗어나게끔 된다니까요. 실제로 오른쪽으로 여기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직진하는 게 아니라 너는 오른쪽으로 가서 다시 운전대를 돌려가지고 왼쪽 중앙까지 가야 되고 오직 그렇게 하고 나야만 너는 제대로 된 중앙의 그런 위치에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실제 상황이 다르더라도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너의 무의식의 손이 어떻게 너가 그렇게 올바르게 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모로는 불가능하지만 의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되나요? 자, 적겠습니다. 소재. 의식, 무의식, 속성. 정확하게는 무의식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의식은 성찰적, high road, 맞죠? 운전 설명 불가능이죠. 그 다음에 무의식은 직관적, 자동적, low road. 그 다음에 운전 가능하게 해주죠. 맞죠? 그 다음 한 개만 더 하면 성찰적, 이거 아까 전에 더 차분.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시스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 정보 처리 시스템까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프라우드도 정의를 했죠. 얘는 소용돌이 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억압된 그런 충동이라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억압된 건 아닙니다. 이거는 과거, 얘는 오늘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그 워크북이나 아니면 그런 자료들을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좀 푸는 게 더 효율적이고요. 결국에는 해석과 기본적으로 해석 안 되는 것들 좀 없앤 다음에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봐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석해달라고요? 다시 보세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 5강까지 좀 마무리하시고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내용 이해하시고 한번 요약해 보시고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